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주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굿모닝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과 오늘 아주 좋은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굿모닝이라고 해주셨네요. 저희 옛날 이름. 신한투자증권이 네. 굿모닝이 빠졌나요? 그죠? 빠진 지 오래됐죠. 그렇습니까? 제가 입사 전에 빠졌습니다. 저는 쌍용증권 때부터 네, 알고 그러셨으니까, 있어가지고. 네. 네. 굿모닝 증권. 원래 쌍용증권이 굿모닝 증권으로 증권 바뀌었고요. 됐죠. 그다음에 굿모닝 신한증권. 신한증권으로 바뀌었고 지금 신한으로만. 그대 신한투자증권으로 갔다가 네. 아니 신한금융투자로 갔다가 네. 신한투자증권으로 바뀌었죠. 황 팀장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신가요? 오늘이요? 네. 갑자기요? 술 약속 있으신가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3월 3일 삼겹살 삼겹살 먹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혹시 술 약속이 있으시면 3월 3일이기 때문에 삼겹살 오늘. 안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센터 근처 광화문에 네. 뭐 관련 행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네. 봤는데 그 이유는 사실 보질 못했네요. 정신없었어.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기존의 그 방송과는 좀 컨셉을 달리해서 아마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각자의 서로 다른 시황과 종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피력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이 사요, 마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업종 종목입니다. 네. 특히 그 후발주로에 뒤늦게 따라간 종목들 있죠. 네. 일진 머티리얼스나 첨보 같은 종목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바이오. 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서로 의견 나눠보고요. 매매 관점 측면에서 이제 오늘 거래에 많았던 종목을 살펴볼 건데 앞으로의 방송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으면 합니다. 네. 뭐냐면 저희 의견만을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미국 시황 정리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거든요. 네. 그러면 게시판에 댓글에 오늘 그 찐시황 방송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치에 대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라든가 또는 뭐 특정한 뭐뭐뭐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그 향후 이제 전략과 대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런 내용들을 댓글창에 그 아침 방송欄에 올려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찐시황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좀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요구하는 또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의 찐시황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짤막하게 한번 그 살펴보고 네. 바로 말씀드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한국과 중국 시장을 이제 각 그 국가별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중간에 3월 1일 휴장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거래일 수가 좀 작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면서 하락 출발했고요. 다시 원점의 자리로 그 회귀한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개걸음 장세 형성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은 월요일 장에서 미국의 영향 하에 그 2,400이 깨지는 상태에서의 그 지수 하락 흐름이 나타났지만 중국 시장 영향을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긍정적인 건 또 영향을 받아주고 부정적인 건 또 강하게 또 치받아주는 형태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요일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일부터죠. 네. 중 양해가 시작됐죠. 네. 통상 양해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간에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만한 특히 긍정적인, 왜냐하면 양해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한 반영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은 상승 흐름 보여줬고 우리 시장이 여기에 대한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장 마감 지수가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캡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보다는 다소 올라간 상태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간 흐름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종목들이 셌습니다. 네. 너무 갈렸죠. 그렇죠. 네, 2차전지 분명하게. 네, 업종의 종목들이 셌고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따라가면서 네.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영향 하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뭐 철강이라든가 가치 섹터 흐름 내 종목들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약세 흐름을 네. 보여줬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 하에서의 그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약세 현상이 이어지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어제 목요일 그 찐쇼양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죠. 다음 주에는 그 국내 시장의 이슈보다는 해외 시장의 이슈가 이제 크게 작용할 상황에서의 그 시점입니다. 그 연준 의장이죠. 파월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통상 미국에서 의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준이 보통 경제 보고서를 1년에 8번 그 보고를 합니다. 네.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지북이 뭐냐? 제가 신입사원 때 그 대리님한테 베이지북이 뭡니까? 라고부터 물어봤더니 그 전까지는 저한테 정말 친절하게 모든 걸 잘 알려주셨거든요. 귀찮았나 봐요. 네.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제 동향 보고서구나. 연준에서 그렇죠. 발행하는 1년에 8번 네. 발행을 하고 8번 중에 2번 3월과 9월 또는 6월에 그 청문회 그러니까 의회에 나가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구나. 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죠. 왜 베이지북이라고 합니까? 그린북도 있을 테고 뭐 사람 이름을 네. 붙여도 되는데 책자 그 표지가. 표지가 베이지색이라 베이지북이야 라고 얘기를 그거는 친절하게 네. 해주시더라고요. 통상 그 연준에서 이제 의회에 나가서 경제 동향 보고를 할 때의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한 4번 정도 있었고요. 네. 각각의 시점에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요 시점에서 그 파월이 의회에 나가서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입니다. 전반의 흐름들은 뭐 주가 일부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다 리바운딩을 주는 형태이죠. 바닥점을 네. 찍거나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에 진행되는 연준 의회 보고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여기다 좀 그럴 것이다. 무게 중심 두고 네.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회가 있었던 그 시점에서 3월이죠. 네, 3월. 3월에 양회가 있었는데요. 양회에서는 좋은 말만 나옵니다. 그렇죠. 잘하겠다. 잘하겠다. 뭐 투자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내용들. 특히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첫 번째 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투자하고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3월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흐름에서 대부분의 그 시점에서 주가 상승할 때는 당연히 3월장 이후에 주가 상승했겠죠. 네. 하락하는 장에서도 3월 시점에서는 대부분 아래꼬리를 길게 달거나 아니면 양봉을 만들어냈거나 이런 형태로서의 모습들이 꼭 나타났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과거 흐름을 판단해서 2년. 상황을 볼 때 네. 이번 양회 이후의 중국 시장 또한 긍정의 무게중심에 두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그 중국 시장 좀 우호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2번은 좀 안 좋았네요. 최근 2번이 22년, 21년. 지금 보시면 네. 최근 2번의 그 양회 시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3월이거든요. 네, 작년 2022년 3월. 2020년 3월.
21년은 제가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네. 이때는 아래꼬리 길게 달았죠. 네네네. 그러니까 3월장에서 주가 빠졌다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 준 거죠. 단기적으로라도 양의 시점에서. 네. 물론 이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체 글로벌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3월장에서 해볼만하다. 강한 반등의 흐름이었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의 시점에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양의 이후 전후로 해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는 음봉이지만 아래꼬리를 길게 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한 간단한 이제 리뷰 평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 왜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십니다. 침체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왜 그러하냐면요. 그 수출입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출 안 좋다, 무역 수지 안 좋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통계치나 자료를 한번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출 동향은 매월 1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월 수출 동향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매월 15일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 15일에 나올 거고요. 당연히 기저효과 현상으로 인해서 2월 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3월 달에 무역 수지가 좀 완화될 겁니다.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표를 보게 되면 3월 그러니까 2월 수출이죠. 네. 2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전반의 흐름을 보더라도 쌍바닥 형태로 그렇죠. 딱 살아나는 형태이거든요. 이게 딱 지수보다 지수가 선행해서 이렇게 그렇죠. 사실 가고 있고 네. 수출이 이렇게 뒤따라서 그렇죠. 딱 그대로 그려지고. 그래서 수출이 3월에 그러니까 4월 1일 날 발표된 지표가 좀 더 좋아지게 되면 경기 살아난다 그렇죠. 라고 해석을 하는 네. 뭐 데이터들이나 그렇습니다.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점 찍고 지금 터닝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안 좋다 하지만 바닥점 지나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에 최근 고점 찍고 네.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한 2주 전인가 했을 때 네. 지난주에 조금 이제 꺾일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슈팅이 좀 나왔었고 조금 더 올라왔죠. 더 올라왔다가 결국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완성이 되고 네. 이제 조금 꺾여서 내려오는. 여기에서 이제 127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관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가속화되겠죠. 가속화되겠죠. 네. 그리고 환율 시장을 금리 시장을 보게 되더라도 미국은 오늘 그 채권 금리 수익률 자체가 4%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시장은 네. 오늘 금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최근에 이게 아마 9%일 겁니다. 3.9% 수준에서 3.8%로 이 원달러네요. 3.9%에서 3.8%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네. 금리는. 네. 미국 시장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죠. 그래서 국내 경기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존에 나왔던 뉴스나 언론에서 수출 안 좋고 무역 수지 안 좋고 경기 전망치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현장에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 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치 또한 대외적인 변수, 양회 그리고 파월의 그 청문회에서 있었던 과거의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수출 부분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15일에 무역수지 적자 부분이 발표가 될 건데 당연히 2월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죠. 160억 불 정도가 마이너스였을 네.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를 사서 수출하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0월, 11월에 1,400원대 원자재를 샀고요. 지금 이제 물건을 파는 건데 그렇죠. 수지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나죠. 네. 이게 점차적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이 무역수지 적자 부분은 축소가 되고 축소되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호전되는 네. 형태로의 15일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2,500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2,450포인트를 돌파하면 2,500을 돌파하는 시그널로 판단해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2021년 5월 달 그때 한번 잘 더듬어 보시면 네.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랑은 완전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 뭐냐면 그때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네. 상승률이 줄어드는 시점이 2021년 5월부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상승론자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2020년 이제 수출이 늘어난 건 늘어난 거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 이게 사실 결국은 상승률이 이제 완만해지다가 결국 꺾여져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하락률이 이제 점점 눕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가 조금만 턴하면 이제 수출은 플러스 나게 되고 그러면 1월달, 2월달 뭐 작년 말부터 주가가 바닥인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그래서 주식은 선행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 딱 한 복판에 있으면 사실 그걸 사실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이었고 역시 주식은 선행해가 되는데 이게 현장 딱 우리가 맞닥뜨려서 보고 있으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들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우리 황현 팀장께서는 다음 주 시장 네. 전망도 제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그러하면 안 되는데 황유현이지 않습니까? 네. 이름 초성, 중성, 종성에 다 희응이나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김대준의 네. 초성, 중성, 종성에 이응이 이응이나 없네요. 희응이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상반돼야 네. 맞거든요. 그걸 또 이름으로 풀어내십니까? 네. 그렇다는 내용을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첫 뭐 이제 번째 어려운 주제.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네. 종목 주식 네. 이야기 좀 하시죠. 첫 번째 네. 주제. 네. 여기에 주제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내 순환매 현상. 네. 특히 많이 가고 있는 에코프로비움을 말고 일진 머티리얼즈나 첨보 같은 경우에 바닥전에 딱 일진 머티리얼즈.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먼저 일진 머티리얼 보고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요? 저 일지는 조금 쉬었다 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잠깐 이제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 자산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는 뭐 이런 형태 네. 그 우리가 선호하는 그룹이 있지 네.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 철강이나 네. 뭐 건설에 이렇게 좋아하는 그룹이 네.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하게 2차 전지를 투자하던 사람들이 투자자가 철강으로 바로 성격을 가지 않죠.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선호 업종이 있거든요. 네. 선호하는 업종들이 네, 있죠.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갔다가 다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 종목을.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엊그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재거든요. 기관차를 두고 이제 악재로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전에 IRA 법안 나오면 전기차 지원금 보조금 얘기가 나왔을 때도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시간차를 두고 조정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긴 했지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 과정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반도체를 하거나 2차 전지를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자금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싹 돈이 몰렸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안 움직였던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종목이 후발주로 오늘 세게 치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발주이긴 하지만 대장주는 아니지만 좀 더 상승 각도 측면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대한 게 네. 추가 상승이 당연히 저도 좋아하는 그림이죠. 네네. 근데 저는 약간 방금 시간 지평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오면 저도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붙습니다. 네네. 이게 추세 추종하기도 너무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매수 버튼 누른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 기준으로는 차라리 오늘 장중에 돌파 그림이 나왔을 때 아마 샀으면 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까 말까는 좀 이따 다른 종목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저는 그러면 큰 기준을 갔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당연하죠. 후발주이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승 있다. 여력이 있다. 관심을 그렇죠. 여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관심권에 두고 해당 그럼요. 종목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 또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오히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오랫동안 물려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 11만 원을 사가지고 이제 물려있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물타기를 진작에 하셨다기보다 제 기준으로는 차라리 이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닥을 하고 확인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물타기는 차라리 지금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인 거죠. 아, 거기에 제가 좀 살을 붙이면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타기 하는 자리로서의 지점이다. 네. 오,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죠? 보유하신 부분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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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점에서 가격 뭐 빠지고 오르고 크게 편차를 크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타이밍, 시점을 그렇죠.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 물타기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네. 작년 9월 말이나 네.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대 이때 물타기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복골복이죠. 이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럼요.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떤 내용 그때 당시엔 모르지만 근데 물타기를 할 때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왜냐하면 경험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실 여기 예전에 한 6만 원대 여기라고 보면 네. 작년 7월 달 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하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근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더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 바닥을 확인한 지점. 근데 바닥을 확인한 지점이 가격이 돌파를 했든지가 또는 거래량이 확실히 나오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이 딱 누가 봐도 신규로 접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하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리해서 물타기로서의 접근, 그러니까 보유한 입장에서는 네. 현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도 된다.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세부 타이밍은 뭐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고 네. 국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유 금액이 절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요. 네. 보유 종목이 많고 누구나의 계좌를 열어봐도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아십니까?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한국 사람 이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약 약간 바이오가 투기적인 민족이라. 네. 어느 분의 계좌를 열어봐도 네. 오래되었건 뭐 최근 종목이든 초대박이 됐던 쪽박이 됐든지 간에 네. 관련 섹터는 하나씩 있죠. 하나씩 꼭 네. 가지고 계시고요. 종목 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한 300개 종목 네. 되거든요.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종목 수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아니라 가장 많은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참 네. 이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오늘 의미 있는 또 좋은 네, 흐름에서 셀트리온 뭐 여기저기서 사실 많이 오래 기대를 하고 있었다 했는데 사실 오히려 1월 달 작년 말부터 그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방송 전에 천하 삼분지 네, 네, 얘기를 삼분지. 했잖아요. 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2018년 코로나 전만 해도 네.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코스닥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제 2018년 이후 2019년, 20년 들어오면서 네. 2차 전지 섹터가 끼면서 네. 이제 코스닥이 세 개로 쪼개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소부장들이 네. 코스닥을 전체 구성하는 네. 큰 폭이 됐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사실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적이 엄청 박살난 것도 아니었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생각보다 엄청 세게 치고 나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바이오가 수급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센스도 안 좋고. 매기가 형성되지 그렇죠. 않았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중심에 들어오지 네, 그러다가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쫙 빠지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투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손절매 물량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탈탈 털어먹으니까 오늘 같은 셀트리온에서 자사주 매입 나왔고 헬스케어도 급등이 나왔고 제약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죠.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사서 가지고 있으면 무난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가긴 맞죠. 했지만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가지고 있으면서 네. 좀 기다리는. 그러면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지칭해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뿐만 아니고 제약주들에서 바이오주에서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 관련주니까 이 종목 물타기가 될까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러면 의견이 같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의견이 같다고요? 네네. 아, 같은 입장. 근데 그렇다면 이러면 안 돼요. 의견이 달라야 되고요.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도 된다. 아니, 장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신규 매수 당연히 물타기가 아니니까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물타기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지금 시점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주가가 뭐 한 번 슈팅이 나왔고 거래량도 아마 늘어났겠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한 번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 내지는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일정 기간을 두고. 그리고 두 번째 장대 항복이 나올 때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곳에서 배웠나 주식을? 연수원에서 배웠습니까? 증권연수원. 그래서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오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형태로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이제 드릴 수 그래도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빠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작의 타이밍이 기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지겠다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이 아니고요. 한 번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그널에서 물타기를 진행하시는 측면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를 선도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내용에서의 이슈? 뭐 업종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셀트리온의 개별 이슈잖아요. 네네. 사실 특별한 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자사주 매입하고 근데 서정진 면익 회장이 다시 돌아온다. 그 정도 시그널이었는데 그게 뭐 사실 그동안의 공매도가 청산되는 뭐 그런 시그널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돼서 제약바이오를 좀 땡기는 뭐 다른 제약바이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최근에 삼천당제 오늘 삼천당제약도 그랬고 최근에 일성신약도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뭐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이런 조금 약간의 신호들이 모이다 보면 분명히 어느새 모르게 또 이제 정배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저 말고도 저랑 이제 주변에서 같이 주식하시는 분 이야기 보면 다들 얘기 보면 올해 분명히 좀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의 이런 슈팅들도 사실 지금으로 이제 수급적인 뭐 공매도 강력한 뭐 스퀴즈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기는 하죠. 근데 뭐 주가가 보여주는 게 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주가가 틀렸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피해를 지금 좀 받다가 이제 오늘 조금 트리거가 좀 온 것 같고 아까 천하 코스닥 3분지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좀 재미없으실 겁니다. 지수는 계속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잔고는 늘지 않고 오늘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뭐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 혼자 방송할 때 이제 추세 추종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말씀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만 사실 무섭다라고 생각했지만 더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약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팔까요 살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고요. 그 매매 관점에서 살까요 팔까요인데 제가 조건식을 몇 개 줬습니다. 분할 안 됩니다. 사면 사는 겁니다. 대신 가격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시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서로 교환을 하고자 해서 오늘 장에서 거래가 많았고 특히 뭐 업종 간의 흐름이 뒤따라가서 움직였던 종목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빼고요. 거래량이 많았고 특이점이 있었던 종목 내에서 이번 주에 황 팀장과 제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뷰를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저스템하고요. 모아 데이터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는 이제 로봇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그 로봇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활성화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예. 주가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ICT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특히 정부의 4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는 네. 측면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스템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세율 네.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을 해주는데 그 신규로 반도체 사업에 진행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중소업체에 대해서 세율을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업가치 증명보다는 매매 관점에서 저스템과 말씀드렸던 모아데이터 한번 모아데이터부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모아데이터 이거 좀 살까요, 팔까요? 한번 심도 있게. 제 기준으로는 네. 이미 매수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하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잖아요. 네. 보유고니까 저는 아니 보유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 시점이잖아요. 모의 자금이 있습니다. 아, 모의 투자 자금이 있고요. 네. 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는 고죠, 고. 매수. 매수. 네. 이러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매도라고 하세요. 제가 매수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매수죠, 매수. 최소한 보유입니다. 네. 보유는 네. 없고요. 지금 네, 이거 매수. 모의 그러니까- 자금으로 주식을 사는 건데 네. 저도 매수입니다. 네, 매수죠, 매수. 네. 이거는 매수. 가는 말이잖아요. 네, 매수이고요. 이제 뭐 꺾였다라는 관점이 아닌 거죠. 네. 충분히 뭐 하루 이틀간의 수익률을 좀 더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주간에서 오늘 종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네. 장중이든 종가이든 한두 번 줄 수 있다라는 네. 의미로 그렇죠. 네. 이제 해석이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사도 된다라는 네. 얘기는. 네. 사는 지점은 네. 어디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건 왜냐하면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이나 수요일장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시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지점은 장의 흐름에 맡겨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종가보다는 최소 높은 가격의 팔수 있다. 가격을 장중이든 장마감이든 월화수목금 중에 줄 수 있다. 네. 이 의견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네. 저는 이제 장 마감하고 제가 원하는 모양의 조합을 계속 걸러내는데요. 네. 아마 이 구간에서 사지 않았을까? 그 앞에 그 앞에 그 윗골이 있죠. 아니 저는 그 앞에 요거요. 거기서 아마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날 당일에는 물렸을 거예요. 네. 오, 매매 잘하시는데요? 네, 거기서 아마 물렸을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그날 당일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서의 고점 영역을 돌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여서 네. 땡기긴 합니다. 네. 관심권에 두고 땡기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때 저는 그 두 번째 양봉에서 뭐 하루 차이긴 네. 하지만 양봉에서 살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더라도 우리가 손절을 네. 잡아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절 라인을 대략적으로 최근 내에서의 가격 수준에서 이 가격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서 네. 대략 한 5천 한 200원 정도 되네요. 네. 지금 가격으로 보면 진입했다 네. 또는 진입 가격을 5,200원 전후방에서 잡아서 네.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 손절하는 손절하는. 매도하는 그렇죠. 이 형태로 전형적인 트레일링 스타. 그렇죠.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본다라면 매수 가능하고 네. 타이밍을 잡으면 저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가 5,200원 네. 전후로 한 가격 음. 잡아보고 진행해 볼 수 네.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저는 제가 이제 매매를 완료한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제가 또 회사 컴플 이슈가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이제 매매를 끝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많이 갔죠? 네, 많이 갔는데요. 네. 여기를 제가 어디서 샀냐면요. 네. 여기서 사서 물렸어요. 여기. 요 캔들에서. 네, 요 자리. 그러니까 장중에는 분명히 장봉 이렇게까지 섰었겠죠. 네. 네. 그날 당일은 기분 나빴습니다. 이거 네. 오늘이 아니고 이게 오늘 아니에요. 네, 아니죠? 이게 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아, 지난주 수요일이고 아마 요날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따라 들어갔고 그날은 그냥 윗꼬리로 쭉 내려왔길래 그날 당일은 물렸고 여기 깨지면 손절매도 각오하고 간다 했는데 다행히
종가 기준으로는 안 밀렸기 때문에 계속 버텼고 네. 하다가 이제 요거 하나 먹고 이제 또 요거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불타기도 가능했던 그 자리가 딱 사기 좋은 원래 자리죠. 좋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들어갔던 그러니까 거죠. 그 엊그제 딱 사놓고요. 마우스에 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손절할까 매도할까 말까 네. 일단 매수해놓고 그렇죠. 마우스에 손 올려놓고 계속 또는 바라보고 이제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네. 스탑로스 걸어놓으면 그렇죠. 되거든요. 어디 깨지면 네. 건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음봉처럼 네. 이런 음봉처럼 장중에 이렇게 흔들림 심하게 주면 그렇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트레일링 스탑보다는 네.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서 3시 주식하시면 3시 20분에는 그래도 체크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 하나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딱 조합이 뭐냐면 네. 저는 그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네. 그 레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변동성 확대 전략을 좋아합니다. 이제 요 전략은 유튜브나 책 또는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네. 여기는 요런 거 단타 매매할 때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 요 전략이에요. 이렇게 요 변동성보다 이게 얘 세 개의 조합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캔들보다 요 캔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렇죠. 변동성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변동성이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이 하루 정도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도 매매를 했었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또 커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고 여기 음봉이면 여기서 한 번 더 사는 거죠. 한 번 더 사면 요거 하나 또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요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긴 했지만 요게 장중에는 이렇게 좀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마 그날은 당일은 물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밸류가 포텐셜이 깔려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나 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들 다 양호한 종목이고 시장에서 언제든지 주목을 받을 종목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보는 게 이제 주봉이 살아있는 것들. 주봉이 저는 30주선하고 40주선 본다고 했는데 이제 요게 최소한 누워 있거나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올라 턴했다는 거는 저는 추세가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또 매매를 아마 할 기회를 줄 것 같은데 그 과정 안에서 단기 매매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모아 데이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이거 주봉인데 이제 요런 것들이 최소한 누워 있거나 턴하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까 왜 여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캔들보다 이미 이게 장중에는 올렸다 내렸으니까 이게 장중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날 당일은 윗꼬리로 물렸더라도 한번 매수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요 캔들은 언제든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한번 기대되는 네. 종목들 몇 개 갖고 왔습니다. 한번 펼쳐보시죠. 제가 오늘은 호스트가 아니라 뭐죠? 게스트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종목을 추천한 것도 아니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네네. 일단 첫 번째 JYP.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 하고 이게 확대가 돼 있고 아직 요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래 꼬리가 되게 세게 잡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 요거는 아마 대표님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원래. 자화전자. 자화전자 카스트가 오늘 이렇게 나왔죠. 네.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나왔습니다. 종목입니다. 요런 거는 주의해야 돼요. 오히려 변동성이 줄었잖아요. 네. 양봉 이후에 적은 양봉이니까 변동성이 축소된 겁니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요 자리죠, 요 자리. 네. 요 두 개 캔들의 조합은 요 작은 도지의 의미는 이제 아마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도지 이후에 도지는 이제 뭔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조지가 나온 이후에 분명히 이제 양봉으로 조금 확대가 됐죠, 변동성이. 그러면 다음 날도 한번 추세가 이어져서 확장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삼천당 제약에 한번 불 받으면요. 아, 그럼요. 엄청난 네. 종목입니다. 불을 잘 안 받아서 그렇지. 제가 신입사원 때 정말 3,000원대였어요. 월봉을 봐볼까요? 네. 그래서 언제 10,000원 가냐, 언제 10,000원 가냐 이랬어요. 2000 여기 예. 3,000원, 4,000원. 아마 오래된 기억이지만 회사가 대전 쪽에 있을 거예요.
정확히 본사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근데 제가 불 2000 받으면- 요때였으니까 네. 이때 진짜로 여기 주가를 왜 3만 당으로 지지 왜 3천 당으로 졌을까? 이때 3천원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5만 당, 6만 당 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5만 7천 원 돼 있는데 요 종목도 주봉이 이제 돌기 시작했고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이게 무섭지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신고가라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안에서의 신고가. 그럼 좋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볼 만한 것들 그리고 같은 패턴.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거는 조용히 올라가죠. 조용히 올라가죠. 네, 조용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구간 우리가 매매하고 싶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서 무조건 홀딩으로 버티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간 따먹기라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딱 보이면 보실 거예요. 여기서 구간에 있어서 요거는 뭔가 애매하거든요. 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아깝지만. 아깝지만 매매 안 하고 요런 구간들 있죠. 요 구간. 요 양봉이 있지만 변동성 확대됐죠. 그러네요. 확대되고 근데 크게 훼손되지 않지만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서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높여가잖아요. 네, 예. 조용하게 네. 움직이네. 그리고 변동성이 빵 터지면 거기서 일단 매도. 그리고 다음 주 네. 정도에는 이 방산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나올 네. 겁니다. 뭐 실적, 네. 수출, 뭐 등등등등 많이 나올 거고. 네. 그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할 때 항우연 하지 네. 않습니까? 네. 항공우주 네. 관계 있습니까? 항우연하고요? 항공우주협회, 어디 가요? 항공우주연구소 이름이 항우연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혀 관심 없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그리고- 방산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D&T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을 네, 거예요. 조용히 갖고요. D&T가 진짜 많이 올라왔죠. 그 그렇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노칭 역할을, 장비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사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도 한번 저희 여기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D&T에서 잘 이제 아마 처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종목은 왜 우리가 묻고 그냥 가버렸죠? 그렇 이거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그랬나요?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말을 막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여기도 쪼개서 보면 네. 이미 뚫고 올라갔어. 무서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축소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캔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캔들 이후에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캔들에서 따라 붙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캔들 이후에 이런 캔들에서 뭐 물렸을 수도 있지만 물렸다가 눌림목 나왔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요것도 캔들이 길지만 여기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따라잡는 거죠. 이게 원래 네. 저기 11월부터 한 1월까지 옆으로 기었죠.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이만큼 기었으면 이걸 그대로 세워서 상승, 이거 원차트 법칙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대로 세워서 요만큼의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보통 많이 이게 아마 판단하거든요. 그림이 있을 텐데. 네, 네, 그 길이만큼 상승한다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 대등 많이 수치 합니다. 뭐 이런 거 네,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요거랑 비슷한 역할을 했는 게 A-Pro입니다. A-Pro가 여기 있죠. A-Pro가 이렇게 노칭이 똑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A-Pro가 A-Pro가 최근에 그 절제되는 네. 움직임에서 오늘장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A-Pro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조금 이제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D&T는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렸고 그죠? A-Pro는 여기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A-Pro가 최근에 세 번째 요 캔들이 굉장히 좀 양호해서 이 종목은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오히려 이 자리가 보수적으로 붙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갈 거면 차라리 조금 더 뚫고 여기 한 14,4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네.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죠. 이러면 이제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컵 앤 핸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 저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좀 저하고 관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A-Pro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오늘 네. 어제 주가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활동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네. 조금씩 올라가죠. 이런 패턴들 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십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주가의 그 움직임이 좀 가벼워지는 구간이 나타나긴 네. 하는데 주가 습성들이 네. 있거든요.
이 형태 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은 꼬리를 많이 달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또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형태로 가는 형태가 네. 있고 깔끔하게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붙기보다는 네. 오히려 공격적이신 분들이 지금 붙는 거고 편하게 가실 거면 사실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솟아내고 아까 우리 셀트리온처럼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한번 쏟아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더 편할 종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대형주 중에서 네. 네,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게 딱 저항을 좀 물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네. 어제 윗꼬리의 변동성을 다 장악한 자리였거든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얘도 다음 주에는 이제 차트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주가의 가치 이런 것도 보시잖아요. 차트를 잘 안 믿으시는 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근데 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전기 가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살이 오히려 더 뚫어주면 더 땡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보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삼성전기 정도고. 아 마지막 두산 퓨얼셀. 아 요거 대표님이 좋아할 것이고. 오랜만에 보네요.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와 삼성전기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더 베스트고요. 예, 지금 딱 같은 여기 두꺼운 선이 이제 200일선이거든요. 아니 21선이거든요. 21선. 21선을 완벽하게 넘어주는 요 그림. 요 그림을 넘어주면 삼성전기가 다음 주에 만약에 더 올라서 여기까지 뿅 이렇게 올라와 주면 장대 형봉이 나와주면 오히려 더 사야 될 그때라도 붙어야 되는 종목의 패턴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산 퓨얼셀이 네. 오랜 기간의 그 장고를 이제 했죠. 네. 어느 정도 마무리해 네. 가는 시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런 시점일 수 있는 요런 시점. 그죠? 그렇죠. 네, 요런 시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에 매집이 나오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면 지금 장기 이평선이 잠깐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줬으면 네. 아마 추세를 더 빨리 돌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돌리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시장이 좋지가 않았을 네. 겁니다. 9월, 10월 이럴 그죠? 때 예, 이때 좋지도 않았었고 네. 그리고 올해 뭔가 뺏기면서 수급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사실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긴 했는데 네. 이거 이후에 사실 의미 있을 만한 장봉이 없었는데 오늘 나왔고 그렇죠.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게 21선도 돌고 뭔가 정배열되는 그러니까 요런 모습들이 좀 나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팍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이제 늦게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저가 매수를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어렵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추세가 만들어진 거에서 한 무릎 정도에 사가지고 뭐 이제 어깨 위 정도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릎이다라는 거는 아니고 네. 무릎을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만들어졌다. 한번 해볼만 하다 정도. 네, 그렇게 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춘다기보다 그 추세 추종 전략은 지극히 대응의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내가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추세가 안 만들어지고 추세가 누워버리거나 지지분해진다. 네. 아니면 쉬어버린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대신에 추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까 했던 에코프로만 봐도 네. 자 에코프로로 보면 이거 급등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요 2월 6일 캔들 이후에 여기 확대되는 전략 있죠. 그럼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세를 계속 쭉 타고 가잖아요. 특별하게 하락 없이. 그럼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사서 이게 꺾였다. 우리가 다르게. 그러면 손절하고 나와야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 번 하고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내가 다 사서 추세 추종으로 다 먹겠다 하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이 추세 추종 제가 말씀드린 추세 추종의 전략은 승률보다는 손익비로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먹을 때 정말로 큰 시세 50에서 100%씩 먹고 대신에 손절매를 짧게 또는 내가 소위 말해서 털렸다 했는데 주가 다시 올라왔네 그러면 다시 사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시장에서 변동성을 내가 감내 못한 거니까. 다시 사야죠가 저도 아직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어렵습니다. 에코프로를 정확하게 이제 초기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관심을 갖고 편입을 했다가 그 저기 양봉 서너 개 주고 음봉 하나 주는 적 있죠. 대량 거래 이후에 그 자리. 여기요, 네. 네. 아니 그 앞입니다. 네, 여기. 그 한참 밑에. 여기. 예. 네.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네. 분명한 것은 다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팔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보기가 싫어요. 네. 주가를.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저 아래 구간으로 맞습니다. 빼놓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걸 캐치를 못하고 네. 타이밍을 맞아요. 놓쳐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종목이 아직 수련이 덜 된 것 같고요. 저도 아직.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기술적 분석하실 때 네. 이평선도 좋고 뭐 보조지표 여러 가지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지표 다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먼저고 그렇죠. 가격하고 거래량이 먼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게 동행 지표인 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온 가격들을 가지고 이평선이 나오고 이평선을 가지고 뒤에 후행 지표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후행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기술적 지표는 당연히 후행 지표고요. 유일하게 선행 지표가 거래량이고요. 그렇죠. 주식은 수급입니다.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관심과 거래량에서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다니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션이 있기 때문에 네, 미션. 네. 아까 이제 아시죠, 미션. 살까요, 팔까요? 마지막 종목, 두 종목 중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네. 그 두 번째 종목이 저스템. 저스템입니다. 아까 모아 데이터는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어서 그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래 많으면서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이거는 거래가 한 3,400만 주 거래였지만 최근에의 움직임 자체가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10월에 이제 신규 상장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가 4월 말에 이제 6개월 차 보호 예수가 나올 겁니다. 지난 3개월 차 보호 예수의 이제 물량 나오면서 주가 한 차례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가격이 기존의 상장 종가, 첫날 종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의 포인트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살까 팔까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자리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와, 이거 마음속에서 마음이 갈리는데 일단 지금이라면 네. 사보겠습니다. 5%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데요. 네. 손절을 감내하고서라도 네, 그렇죠. 뭐 전제 조건이 손절까지 감내한다면 당연히 사도 됩니다. 손절을 딱 걸고서라도 네. 이 종목을 그렇죠.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양봉 이후에 아마 여기서 관심을 가졌을 거고 사실 저는 아마 오늘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다면. 저도 마음속에 반반인데 여기서 이 가격을 돌파하면 쭉 밀려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쉬면 좀 그렇죠. 기간을 두고 쭉 쉬어요. 왜냐면 상장 직후 초기에 이제 고점 근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 완전 땡큐 하고 매도 시점인 거고. 그렇죠. 갭상승이 안 나온다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거는 살까 팔까인데 이거는 중립으로 하죠. 네, 저는 중립입니다. 네, 저도 중립이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보다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여기다가 세상에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딱 사거나 팔거나인데 일단 이 종목은 그럼 다음 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면 딱 변곡점이거든요. 가격의 조정보다는 기간의 조정에 돌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돌파하고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주식은 51% 확률인데 두 가지의 반반의 확률에 있어서 50대 50에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진성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의 좀 큰 물량들로 인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과 손절 그렇네요. 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신규 상장이고 상장 시점에서의 가격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패턴으로의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두 가지의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현대모비스. 네, 모비스죠. 지금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드림하이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비중이 35%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손실액은 지금 한 28%에서 30% 정도 되고요. 2년 정도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2년째 가지고 있으시면서 계속 20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2년을 가지고 계셨으면 현대모비스가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현대차가 올해 아마 배당을 6,000원 정도 할 겁니다. 지난해 4,500원 정도 네. 했었고요. 현대모비스는 그보다 더 배당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다 왔습니다. 시점별로 보면 제가 이 네. 종목에 대한 주가 평가를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형태에서의 가격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네.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좀 지주사 성격에서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느립니다. 안정적이긴 합니다. 2년 전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았을 세게 때. 갈 때 이때 이제 그 고점 부근에 이제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손실률 자체도 한 뭐 26만 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요쯤에서 아마 주가 상승했다가 제낄 때 요쯤에 아마 들어가셔서 30%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네. 한 이렇게 2년 정도 가지고 온 기간차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아까 우리가 그 종목을 얘기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그 물타기 종목 시점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비중이 3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40%까지 채워도 되지 않겠나. 저도 추가 매수. 네. 네, 그래서 다른 비탄력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는 비중이 아주 약한 종목들이 있으시죠. 1%, 2%, 3%, 4% 내외의 비중으로 가지고 네. 계신 종목이 있다라면 그 종목 정리하고 가는 말은 아니지만 압축한다는 차원에서 비중이 실린 종목에 대해 조금 더 업하는 애더하는 형태로서 추가 매수로의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고 또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니면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이 종목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요즘 같은 장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종목이 분명히 이게 35% 비중이시죠. 기준이면 나머지 65%가 있을 테니까 네. 그 중에서 비중 작은 걸로 매매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네, 뭐 예를 들어 한 50만 원 났다. 네. 그럼 한 두 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정리식 관점으로 저는 하는 것도 좋다. 아주 모범적인 네, 모범적으로. 모범적인 네. 설명이죠. 네. 그러니까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더 공격적으로 실으려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이게 매집이 이런 대량 거래들이 한 번만 더 나와주면, 그렇죠. 예, 더 나와주면 더 확실하게 이제 빠지진 않겠구나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주당 4,000원 배당한다고 하거든요. 네. 기사 보니까, 예, 네. 그러면 충분히 버티시는 구간이 된다 최소한. 네. 대신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같은 장 소외감이 굉장히 굉장히 크죠.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예. 원래 주식 투자하시면서 제일 속상한 게 주식 팔고 나서 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속상하고요. 두 번째 옆에 종목이 그렇죠. 올라가는 게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는 이게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려면 네. 내 계좌에는 어쨌든 신고가 종목이 한두 종목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떨어지더라도 한두 종목이 신고가를 어쨌든 가주면 네. 그래도 일단 멘탈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 다 좋은데 내 종목만 그 별로면 특히 오늘 반도체만 소부장만 쫙 가지고 그렇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오늘 네. 진짜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매매 패턴을 굉장히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사실 이제 고객님들하고 네. 투닥투닥거려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사자고 하냐. 많이 올라와져 있는 거. 근데 이게 막상 그러면 내 신고가 막상 그러다가 아래에 있는 거를 사죠. 네. 근데 안 올라가면 네. 소외감 느끼신다고 또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신고가 종목 편입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까? 네네.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안 살까? 신고가 똑같은 신고가라도. 네.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 확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추세 추종을 결합해서 한국형으로 제가 만들어서 한국형. 한국형. 어. 네, 제가 요즘에 챗 GPT를 이용해서 네. 굉장히 백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굉장히 좋은 유능한 친구더라고요. 챗 GPT가. 그래서 코딩까지 잘 짜주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뭐 이 종목 쌉니다. 밸류에이션 얼마입니다. 뭐 시장이 어떻습니다. 이런 관점보다 네. 진짜 실전에서 추세 추종으로 붙기 좋은 종목들 네. 아까 쭉 나열했던 그런 종목들처럼 다음 주에 한번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 관련해서 또 얘기해주고 그냥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내용이 없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되고 뭔가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 동하시면 뭐 같이 뭐 또 매매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침체 온다고 했는데 너무 사실 부자가 너무 많아졌대요. 아, 요즘에. 전국적으로요? 네, 여기 오. 주식이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종목들. 그러니까 아, 1, 2월은 계좌에 2차전지 섹터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 장고가 많이 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주 시장 상황 또한 2,400에서 2,450포인트 사이에서 가두어진 가두리 장세였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음 주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시장의 분위기를 네. 연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좀 더 가벼운 한 주를 보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주말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 있죠. 한 주간 동안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출시장을 맞이하는 데 있어 충전해서 다음 주에 또 성공 투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내용도 갖는 시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달라라고 하시는 내용들은 금요일 아침 방송 댓글창에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내용 저희가 그대로 가져다가 금요일 저녁에 방송하는 내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팀장님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가서라도 삼겹살 꼭 대중이 드시고 먹어야죠 오늘. 한 주간 수고 많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쓰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